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희입니다. PSB, 캐나다의 국대 스피커 브랜드죠. PSB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제품이 좀 깜찍합니다. PSB에서 좀 엔트리급이기도 하고 사실은 가장 오래된 라인업, 그러니까 PSB 사운드를 대표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왜 여태 안 들어오나 그랬었어요. 이게 출시된 지가 그래도 한 3년 전쯤? 코로나 직후에 봤던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뭐 대표적인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액티브 버전이기 때문에 인증 문제가 좀 있었겠죠. PSB도 벌써 50년, 53년째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72년에 세운 회사니까. 유구한 브랜드고 램브룩 그룹이 80년대에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램브룩 그룹하고 거의 동격인, 건물도 거의 같은 건물인가 옆 건물인가 주소가 같아요. 그래서 램브룩 그룹의 히스토리 같은 그런 브랜드이고, 그러니까 이 블루 OS가 이런 스트리밍이나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NAD가 이런 버라이어티나 앰프 시리즈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 히스토리 스피커 브랜드이자 이 히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PSB입니다. PSB는 이 50년 동안 스피커를 만들어 오면서 상위 제품이나 이런 쪽을 지향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고 대부분 실용기들, 하지만 성능은 대단히 뛰어나고 캐나다스러운 그런 사운드가 좀 있어요. 종종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싱크론이나 이매진 이런 시리즈를 만든 게 근래에 와서예요. 특히 싱크로니를 제가 처음 본 거 한 불과 4, 5년 전? 그런 하이엔드는 이제 최근 들어 시도를 했고, 오늘 볼 이 알파 시리즈가 PSB가 어떤 브랜드냐, 뭐 어떤 소리를 내느냐는 이제 상위 제품들로 갈수록 또 소리가 더 높은 품질이 나타나지만 원래 정신 자체가 이렇게 모두를 위한 제품,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대단히 뛰어난, 뭐 이렇게 싼 맛에 사는 제품이라기보다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도 음악을 듣는데 그다지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PSB를 대표하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 본 PSB 제품은 이미지 시리즈였어요. 약간 우윳빛 유닛과 이 노란색 유닛을 이렇게 배합한, 그게 한 99년, 2000년? 그게 처음이었는데, 이미지 시리즈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처음부터 굉장히 잘 팔렸던 건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났고 용도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슬림한 디자인으로 음악 듣기에도 좋고 TV에 연결해서 AV 시스템으로 듣기에도 그렇게 비싼 제품이 별로 이렇게 부럽지 않을 아주 당당한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는 이제 등급을 살짝 위로 올렸고 그 자리를 대체한 게 알파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이미지 아래로 만든 그게 알파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알파 시리즈가 제품군도 제일 넓은 그런 라인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패시브가 있겠죠. 앰프를 연결해야 되는, 그 다음에 앰프까지 다 넣은, 앰프를 다 내장해서 전원 코드만 꽂으면 되는 그런 액티브, 오늘 볼 제품이 바로 그 액티브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예 스트리밍까지 되게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좀 더 확장시킨 그런 제품도 있어요. IQ라는 제품이죠. 여기는 이 작은 이 제품을 플랫폼으로 해서 스트리머를 집어넣은 그런 IQ 같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IQ는 먼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AM 시리즈들인데 이 시리즈가 왜 IQ보다 더 늦게 출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파 시리즈 액티브 제품은 이렇게 두 제품이 있는데 동생이 AM3, 조금 더 큰 형이 AM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클래스 증폭단을 탑재한 그런 액티브 스피커고 AM5이 50W, AM3 35W 출력을 내는 그런 앰프가 들어있고요. 인터페이스도 PSB스러워요.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이 액티브 라인업하고 인터페이스가 약간 성격이 다른데 기본적인 건 다 똑같이 갖췄습니다. 대표적인 아날로그 핀인 3.5mm 옥스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광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요새 추세에 맞췄으면 USB-C 같은 걸 단자를 껴주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USB-B가 음질 성능은 더 낫다고 하니까 USB-B도 이 미니 단자, 약간 사다리꼴로 생긴 거 있어요. USB-B 미니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포노 입력이 있어요. 턴테이블을 바로 꽂을 수 있는, 뒤에 RCA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일반 아날로그 입력인 줄 알았는데 포노 입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턴테이블을 바로 꽂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포노 앰프가 내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입력이고, 그 다음에 서브우퍼 아웃이 있어요. 타사 서브우퍼도 그렇지만 알파 라인업에 전용 서브우퍼들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우퍼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유선이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됩니다. aptX 디코딩, 인코딩 기반 블루투스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오죠. 파워 버튼이자 이 볼륨, 이걸 눌러서 블루투스 페어링을 시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트리밍까지 되는
이 알파 IQ는 유선 인터페이스도 좀 더 확장이 돼서 애플 에어플레이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품을 보면 이 그릴이 자석식인데 저쪽은 이제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트위터가 아래로 가고 우퍼가 위로 있는 이런 형태고요. 알파 5는 위에 있는 미드 베이스가 5.25인치, 그리고 알파 3은 4인치, 트위터는 똑같이 0.75인치예요.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PSB의 이 투웨이 구성의 어떤 특징은 기본적으로 트위터 에너지가 크게 만든, 그래서 앞쪽에 이런 디퓨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들어보시면 고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한 힘과 동시에 안정감을 갖추려고 나름의 설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석이 일단 네오듐 자석을 쓰고요. 그리고 이 보이스 코일이 이제 페로플루이드 방식으로 그렇게 냉각을 시킨, 그게 강한 파워 핸들링을 줄 때 강한 자기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설계가 이제 페로플루이드 방식이잖아요. 그런 트위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웨이 구성에서 실제 에너지가 더 크게 나오는 거는 위쪽에 있는 베이스예요. 위빙 패턴으로 만든 이 베이스가 뒤쪽 바스켓도 그래서 스틸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든 이유가 PSB가 추구한 자체가 사이즈가 어쨌든 스케일이 큰, 파워 핸들링도 크게 나오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베이스의 파워 핸들링을 굉장히 크게 설정합니다. 아주 우렁차고 다이나믹하죠.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스피커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스피커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 알파 시리즈는 소비자 가격으로 100만 원을 넘질 않아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까 말한 그 IQ, 그 제품은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살짝 넘는 그렇게 책정이 됐고, 나머지 제품은 전부 100만 원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유독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액티브 버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포트폴리오를 잘해요. 이 기본 구성으로 거기서 뭘 더 붙여서 상위로 올리고 뭘 살짝 빼서 아래로 내리고 똑같은 플랫폼의 제품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고, 알파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패시브 버전이 당연히 있겠죠. P3와 P5, 그리고 이 AM5를 그대로 상위로 올린 게 이매진 50이라는 제품이 있고, 바로 위 라인업에 있는 이매진 50이 이 AM5를 그대로 상위로 끌어올린 그런 제품입니다. 대략 그런 구도 속에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PSB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막 싱크론이 나오고 이매진 있고 이런 상위 제품들을 보다 보니까 정작 이 회사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파 시리즈, 이 제품들이 이 전체 PSB 내에서도 그런 역학관계 속에 있는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들어볼게요. 둘 다 들어보면 좋은데 그래도 이 둘 중에 대표로 하나를 들어본다면 그래도 형인 큰 제품으로 소리를 들어보는 게 좀 더 많은 부분이 보일 것 같아서 AM5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M50을 아마 여러 사이즈의 스피커에 섞어 놓고 방금 들은 스피커가 뭐냐라고 맞춰보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큰 스피커를 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나믹하기도 한데 스케일 자체가 되게 크게 나와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스피커가 100만 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주로 듣는 이 수천만 원 이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스케일의 이 가치를 놓고 보면 성능 자체는 수백만 원대의 그런 스케일이 나옵니다. 스피커 뒤쪽으로 생기는 스테이징 자체도 푸짐하게 나와요. 일단 베이스에 양감이 많기도 하고 스케일 자체가 크게 나오는, 다시 얘기지만 그게 조금 독특했어요. AM30도 그래요. 물론 50만큼의 스케일은 아니고 조금 축소됩니다만 이 둘의 대역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높은 대역이 20kHz인데 다소 평범한 대역이죠. 아래 대역도 그냥 평범한 편인데 둘의 차이는 1Hz밖에 차이가 안 나요. AM3이 56Hz까지 내려가고 AM50 딱 그 위에 55Hz까지 내려갑니다. 다이나믹스나 기타 이런 양감은 이 박스 사이즈만큼이나 거의 한 2배 가까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대역은 비슷하다는 거. 그런 스케일과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큰 양감, 뒤쪽에 포트 작은 거밖에 없는데 그게 좀 특이합니다. 이런 스피커는 사이즈 자체는 어디 작은 방이나 어디 책상에 올려놓고 심지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로 보이지만 저희 샘튜브 시청실이 약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10평 정도의 공간에서 쩌렁쩌렁 소리를 듣는, 그런 큰 소리를 내는 음악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참고로 이 우퍼를 위쪽으로 올린 스피커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각적인 위화감 때문에 나는 이 아래쪽이 크고 위가 작아야 되는 그런 밸런스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듣겠다 그러는 분들은 뒤집어서 놓고 들어도 돼요. 근데 위로 이 우퍼를 둔 이유는 그 베이스의 확산도 크고 파워 핸들링이 커서 양감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베이스를 두면 베이스가 울려요. 바닥면에서 베이스가 울립니다. 두 가지 이유로 진동한 유닛이 바닥 쪽에 바로 가깝게 붙으니까 바닥에 바로 진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게 첫 번째고, 이런 판판한 표면 위에 우퍼가 아래쪽에 가면 이게 반사가 되게 돼 있어요. 저음이 편향이 되거나 시청자한테 정확하게 균형 있게 들리지 않죠. 굳이 베이스를 아래쪽으로 두고 싶으시면 극복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판판한 쪽에 두려면 끝까지 이렇게 앞쪽에 반사되는 면을 두지 않고 끝까지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탠드를 쓰는, 견고한 스탠드를 쓰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PSB가 그대로 의도했듯이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배치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도 트위터가 아래쪽에 반사되는 건 마찬가지라서 가장 좋은 소리를 들으시려면 지금 같은 스탠드를 쓰시는 게 최고입니다. 사이즈에 맞는 스탠드를 구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많게는 진짜 한 대여섯 배 가격의 스피커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 다만 이제 PSB 스타일의 개성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정교하게 파고들거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손을 대는 그런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굳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듣는 음악의 한 8, 90%는 스피커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PSB 정신이고 50년 이상 스피커를 만들어 온 이 회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렇게 계속 먹혀온 그런 사운드 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진감 넘치는 소리 들을 때 PSB는 아까 말한 가격대의 성능을 좀 더 뛰어넘습니다. 그런 소리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비싼 스피커까지 안 가고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락 음악이나 힙합, 이 강렬한 훅이 있는 이런 곡들 들을 때 아마 이 가격대에서 거의 적수가 없을 만한 그런 아주 강렬한 베이스를 들을 수 있어요. 포플레의 맥스 오멘 같은 쿵쾅쿵쾅쿵쾅, 비트도 아주 정확하면서 베이스를 인색하게 이게 정확한 소리야라고 그렇게 싹 약간의 멈춰 쓰지는 않고 울릴 만큼 충분히 울리되 그 원래 음원에 있는 비트를 놓치진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들이 좋아할 만한 그 음의 울림, 그런 양감을 PSB는 넉넉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저기 인기 많아서 공짐과 부스팅이 생겨서 듣기 싫은 그런 왜곡이 있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라 정확한 소리 한도 내에서 좀 더 양감을 많이 살려낸 전후의 파워 핸들링을 크게 한 그런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이 여러 악기 중에 피아노 들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피아노 소리를 듣는 방법이 뭐 각자 또 취향이 있는데 가장 사실적인 소리를 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 고음에서 아주 반짝거리고 속주를 할 때 고스란히 눈앞에 보이듯이 그렇게 들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피아노의 하모닉스가 충분히 나와서 풀사이즈 피아노를 굉장히 강한 힘과 약한 힘, 소위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잡고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이 알파 30과 50이 기특할 만큼 그런 소리를 잘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가 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 곡을 여러 개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만족스러웠어요. 악기 수가 많은 협주곡도 그렇습니다. 그 엘렌 그리모 연주하고 아슈케나즈가 주의하는 라흐마니노프 2번 3악장 풍성하되 해상도를 그렇게 아쉽지 않게 이렇게 잘 드러내주는, 잘 풀어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피아노가 충분히 울리게 넉넉한 하모닉스를 들려줘서 베토벤도 그랬지만 이 라흐마니노프 같은 이런 곡에서의 그 콘트라스트와 함께 아주 풍성한 울림, 이런 게 아주 유감없이 이 작은 스피커들이 들려줘서 그게 좀 기특했습니다. 피아노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스피커에 큰 돈 들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알파 30과 50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합창곡을 들어도 의외로 아주 정교하게 녹음한 이런 바로크 합창곡들은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갖는 좀 우월한 세계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합창의 어떤 뉘앙스와 여러 대역이 섞여 있는, 여러 사람이 여러 대역을 노래하는 이런 합창곡을 들을 때 PSB 특유의 그 포만감 있죠. 이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듣는 이 바하나 핸델 쪽이 아닌 모차르트나 베토벤 쪽의 합창을 들으면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본 오랜만에 그 모차르트 곡이죠. 아베 베른 코르푸스. 이게 거의 모차르트 죽기 직전에 만든 또 곡 중에 하나예요. 레퀴엠이 퀘일 번호로 623번인가 그렇죠? 626번인가? 근데 이 곡이 618번이에요. 여하튼 거의 말년에 만든. 그래서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 곡은 굉장히 차분하고 마음을 내려앉게 하는 그런 분위기. 이 곡의 이 낮은 대역으로 쭉 깔리는 그런 합창이 바하나 핸델의 이 높은 대역에까지 이렇게 첨예하게 올라가는 그런 다성이 이렇게 모인 이런 합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쫙 깔리는 그런 차분한 곡들이 PSB를 들으니까 아주 잘 어울렸어요. 여담이지만 아베 베른 코르푸스 이 곡이 나오는 아주 인상 깊은 영화가 있었는데, 로렌조 오일, 미국 드라마에 나오던 그 말썽꾼으로 나오던 이 닉놀테가 아버지로 나오는데 대학 교수죠. 이 어린 나이에 불치병에 걸린 그 애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 약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온갖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 불가라는 판정을 받고 이 엄마 아빠가 모든 자신의 직업을 전폐하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연구를 합니다. 논문 찾아보고 뭐하고 실험해보고 유사 병이 있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결국 하지는 못했는데 그 병을 완화시키는, 병의 이 악화를 조금 늦추는 그런 약을 만들었어요. 로렌조의 오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병이 걸린 그런 환자들 치료하는 데 쓰게 만든 아주 감동의 드라마였는데, 그 영화에 이 아베 베른 코르푸스가 나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데 오랜만에 PSBA 알파 AM50으로 그 곡을 들으니까 감동이 다시 오랜만에 밀려왔어요. 그 음악에서 원래 들려야 되는 그런 감동이 몰려오면 제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녹음한 곡 말고도 이런 류의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서 이 두 스피커가 아주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PSB 샘튜브 시청실로 옮겨서 PSB의 사실 막내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고 PSB의 컨셉상 메인 라인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알파 시리즈의 액티브 두 제품을 살펴보면서 PSB 사운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외에 있는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음악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액티브니까 앰프를 다 포함했을 때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소리샵 가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길래 그렇게 하고도 100만 원이 넘지 않냐,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